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채널 프리덤 경제 최코치입니다. 최근 중동 전쟁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병력이 30만이 넘고 하마스의 병력이 1만 5천 명 정도니까 사실 군사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과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중동 전쟁도 예측하는 바와 다르게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의 시선은 중동 전쟁 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럴 때 다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입니다. 이 기사 한번 보시죠. 어제 나왔는데 미국의 핵탑재 전폭기가 B-50인데요. 이게 이번 주에 한반도에 착륙한다라고 합니다.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이 있었을 때라면 보통은 공중에서 연합훈련을 끝내고 바로 미국의 본토로 돌아가든가 아니면은 전진기지인 괌에 가서 착륙을 하는데 뭔가 의미가 있는 모습이 한반도에 착륙을 하는 걸로 좀 시사를 해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모아가야 된다.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바로 우리나라의 또 다른 방산주인 휴니드 빅텍 탄일단조입니다. 얘네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며칠 사이에 주가가 바닥을 찍고 굉장히 크게 뛰어 올랐는데 왜 이 기업들이 올랐을까? 이 부분은 중동 전쟁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길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죠. 2.8 전쟁을 틈타서 대만 해협에서도 대만의 제3전선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의 그 해협이 제3전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대만에서는 그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미 이번 중동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부터 대만을 포위해라 라면서 압박을 높이고 있었고요. 이 대만 해협 일대에서 수십 대의 중국 전투기와 폭격기, 정찰기 등이 무력 시위에 나서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변을 둘러싸는 것 자체가 유사시 대만이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압박을 주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압박 속에서 중동 전쟁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대만의 분쟁이 지금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았는데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2023년 10월 1일 그러니까 이번 달 초에 미국의 군용기가 민항기 아래에 숨어서 대만 해협을 비행했다라고 합니다. 트로이의 목마 전술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이제 의혹이 이제 나온 거죠. 왜냐하면 이 레이더에 대만 레이더에 민항기와 군용기가 점이 하나로 찍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겹쳐서 같이 이제 운행을 한 것인데요. 그 이후 직후인 10월 5일 날 중국의 첨단 무인기인 궁지2가 최초로 대만 해협의 중간선을 넘어서 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이 둘 간의 분쟁 역시도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에 따라서 대만에서는 중국의 공산당 지시로 출마를 했다라고 해서 내년 총통 그러니까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요. 친중파 정치인들을 검찰들이 전부 다 기소를 시켜서 아예 출마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눈엣가시적인 행동이고요. 이번 중동 전쟁의 사실상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은 경제가 붕괴할 것이다 라고 영국의 외무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10월 4일이죠. 중국이 한창 비행기로 대만의 상공을 넘나들 때인데요. 그래서 또 중국은 대만을 상대로 한 무역 장벽 조사를 3개월 연장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대만이 중국과의 분쟁이 커지니까 대만이 중국산 5대 광산 화공 제품 방지품 등의 이 2,455개의 품목의 수입을 금지했는데 이 부분을 조사하는 조치가 무역 장벽에 해당하는지를 중국 입장에서는 조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3개월 연장을 해서 내년 총통까지도 영향을 주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이 며칠 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관련된 TF 태스크포크를 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명목상의 이유는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2.8 전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명목상은 이것 때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도발을 대비한 태스크포크를 만들었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대만 해협에서 제3의 전선을 만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대 우방국인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대만은 미리 이것을 이제 준비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이 시장에서 떠오르는 이제 키워드가 뭐냐면요, 두 개의 전쟁이라는 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 대한 지원,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관련된 이팔 전쟁에 많은 여력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3의 전선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도와줄 여력이 없다라고 지금 대만이 판단한다는 거죠. 시장에서도 지금 이미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럼 만약 이 대만 입장에서는 미국의 어떤 개입이 지원이 없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공교롭게도 지난 10월 8일 일본의 의원 무려 43명이 대만행으로 움직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최대 규모의 의원 수가 대만을 방문한 건데요. 이게 대중국의 협력 강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대만을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회의원단 규모로는 역대 최대인데, 이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 대만의 총통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만을 지원하려는 큰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에 오는 것은 중국의 도발을 대규모 일본 의원들이 오면서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만약 제3의 전선이 생겨서 미국이 도와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있다, 일본이 도와줄 수 있다, 최우방국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요, 바로 중국과 대만이 이 분쟁이 격화됐을 때 과연 북한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라인이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란, 북한, 이 연결고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팔 전쟁, 중동 분쟁에서 가장 이익을 본 게 어디냐라고 하면은 중국이죠. 중국과 이란이 가장 큰 이익을 봤어요. 지금 중동의 전쟁은 순위파와 시아파의 어떤 종교적 전쟁이 가장 큰 문제인데, 상황이 참으로 공교로운 게 무엇이냐면요, 이란과 사우디의 이 앙숙이었던 이 두 국가의 수교를 원활히 다시 좀 만든 게 중국의 최대 업적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과 이 사우디를 다시금 화해를 시켜서 중국의 업적을 뛰어넘는 업적을 만들려고 했던 게 원래 바이든 정책의 최근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마스가 이걸 공격하면서 이 둘 간의 사이가 다시 붙으려고 했던 게 무산이 됐거든요. 그럼 당연히 가장 좋은 거는 이란하고 이 중국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란하고 또 이스라엘하고 아주 앙숙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종교적으로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가깝게 지내는 것이 굉장히 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중국이 이번 전쟁에 어떤 조금이라도 개입이 있다던가, 이란이 조금이라도 개입이 있다던가 라고 한다면 분명히 대만을 향한 어떤 행동들의 제스처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북한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최근에 북한의 도발도 굉장히 강해진 것이고, 초반에 나왔던 B-52, 미국의 이 전폭기도 한국에 착륙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시기가 결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특히나 러시아에서 최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러시아 고위 외교관이 지난 10월 15일 날 한반도의 핵 위험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지난 7월 미국의 핵잠수함인 켄터키가 한국에 입항을 했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북한을 위협할 수 있는 곳까지 왔고, 그것은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발끈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의 항공모함, 미국의 3대 전략 자산 중에 하나인 항공모함이 한국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이때 북한이 직접적으로 이 항공모함을 언급을 하면서 핵전쟁 발발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북한의 언론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핵이라는 단어를 공식 서상에서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핵전쟁의 발발이 현실로 돼도 됐다, 미국의 핵항모가 위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번에는 잠수함 나왔죠, 배 나왔죠, 이번에는 비행기예요. 미국의 전폭기, 전략폭격기가 날라온 것은 사실상 미국에서 핵을 발사할 수 있는 이 3대의 핵 시스템이 전부 다 한국에 지금 온 거거든요. 핵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 그리고 핵을 투하할 수 있는 이 폭격기 B-52까지 온 것이고, 이것이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도발이 강해지고 있고, 만약에 중동의 전쟁이 강해지고, 그리고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어떤 무력 시위가 일어난다거나 그게 격화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한반도에서도 그 전운이 감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방산과 관련된 업종들이 이제 오른 것이고요. 물론 생각하기도 싫고, 만약에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절대 나서는 안 되는 게 전쟁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해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실질적인 전쟁이 발생하지 않고 전쟁에 준할 정도의 어떤 위협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주식시장은 크게 안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산도 정말 크게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요. 중국과 대만의 움직임도 보시고요.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투자해야 될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빅텍, 한일단조, 그리고 휴니드 같은 방산업체이고요. 그리고 그런 전쟁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은 상당히 제한적이죠. 가장 먼저 생필품의 사재기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생수, 그리고 라면, 포장 음식 같은, 진공 포장 음식 같은 관련된 식품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 전쟁이 나서는 안 되고요. 그런 걸 속으로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엄청나게 안 좋아져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그와 관련된 업종들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가 만약 하나라도 그런 위협적인 움직임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 국민으로서도 대응을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음식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투자자도 똑같습니다. 투자자도 그의 상황에 맞는 움직임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잘 이해를 해주시고 관련된 업종들을 찾아보면은 아마 전체적인 흐름이 잘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중동 전쟁도 하루빨리 좀 종료가 돼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주식시장도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를 간절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살 수 있을 만한 상승할 여력이 큰 업종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